네, 오늘은 경제인사이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시고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. 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불안한 게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좀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. 어떻습니까? 이번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좀 기대감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기대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지난주부터 이제 후반부터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급등한 것도 네. 사실 이제 엔비디아에서 또 실적 발표할 텐데 그거 앞두고 좀 긍정적인 멘트를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일단 뭐 국내 시장에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, 네. 일단 3분기 지금 그 매출의 컨센서스는 123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, 영업이익은 67억 달러 정도인데, 이게 이제 연초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 61%, 영업이익은 이제 130%나 상향 조정된 거기 때문에 103%요. 예.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사실 눈높이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눈높이에 만약에 조금 또 미달한다면 약간 또 증시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, 최근에 주가가 조금 이제 그 빠진,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도 좀 빠지고 그래서 일단은 좀 그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담감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또 최근에 약간 부진했기 때문에 네. 일단은 좀 그 어느 정도 기대치에만 좀 부합을 해주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.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좀 낮게 나온다면 시장이 또 일부 실망을 하겠죠. 여기에 대한 예, 실망.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유일하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AI 쪽 이제 반도체 수요잖아요. 근데 여기에 네. 대한 기대치를 지금 엔비디아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주시장이 좀 웃긴 거죠. 눈높이는 저희가 높여놓고 그 눈높이 안 맞으면 또 네. 실망 크게 하고 약간 이러는 게 걱정되는 상황인데, 최근에 월가에서는 주가가 좀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목표가를 뭐 대거 높이고 있는데 심지어 목표가를 80% 이상 올린 것도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뭐 사실 대부분 지금 올리고 있는데, 뭐 유명한 뭐 UBS도 그러니까 뭐 AI 산업의 뭐 킹메이커다. 네.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수혜주다. 우리가 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긍정적인 좀 멘트를 해주고 있고,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한국의 반도체도 사실 여기가 옛날에 그 반도체 저승사자였잖아요. 한국에 그 2년 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리포트들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, 최근 들어와서는 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비중 늘리라는 그런 이 보고서들도 나오는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고 있고, 모건 스탠리가 우리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AI입니다. 이 AI 반도체 HBM에 대한 수요가 네. 예상보다 더 좋을 것 같다. 오히려 그 대만의 그 유력한 그 이 전망지죠. 거기 트렌드포스라는 데보다 모건 스탠리가 조금 더 높게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매출 전망치를 내년으로 보니까.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은 일단은 상당히 좀 모건 스탠리도 지금 이쪽 AI 사이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, 그 최선두에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긍정적인 좀 멘트들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미국 시각으로는 수요일이고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새벽이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하면 AI고 AI 하면 국내에서 관련주로 찾으라 그러면 HBM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면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. 조금 낙관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? 계속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. 음. 이미 사이클이 고점 찍고 꺾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얼마 줄지는 그건 결국 시장이 정하는 건데, 사실 지금 딱 보시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격차가 보통은 삼성이 더 높았거든요. 그렇죠. PBR이. 네네. 보통 삼성이 뭐 예를 들면 1.5배 받으면 하이닉스가 1.23배 받았어요.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. 삼성이 1.3배고 하이닉스가 거의 한 1.56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. 이제 그거는 HBM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삼성전자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. 지금 하이닉스에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은 밸류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, 이번에 엔비디아가 좋은 또 그 멘트를 좀 해준다면 당연히 하이닉스 주가에도 긍정적인 게, 지금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게 엔비디아 쪽에 지금 하이닉스입니다. HBM3라 그래서.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역시 수혜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지금 당장은 받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수혜를 또 받는다면, 지금 시장에서 에코프로도 오늘 좀 급등을 하지만 양대 축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기업이 한미반도체거든요. 이
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 후공정 쪽에서 가장 대장주인데 이 기업도 오늘 주가가 또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 이 하이닉스에 좀 연관이 돼 있는 후공정 관련주들은 네. 계속해서 좀 좋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 이슈로 국내 시장을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AI와 관련된 HBM 관련주들 봐야 되고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와 연관돼 있는 후공정 업체까지 좀 보는 게 네. 낫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. 자, 어쨌든 간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지금 주도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고요. 워낙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약간 투자자들이 2차 전지는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하반기에는 그러면 조금 미워도 반도체 좀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반도체주들이 그렇게 크게 실적을 또 못 내니까 야 이거 내 뷰를 좀 바꿔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. 근데 반도체는 오히려 이렇게 좀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이거죠. 그러니까 후공정 빼고요. HBM은 네네. 여전히 이제 시작이니까 좋은데 이쪽을 제외하고 뭐 반도체 전공정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 안 좋은 게 얼마 전에 또 삼성이 실적 발표할 때 낸드 추가 감사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렇게 감산하고 투자 줄이니 반도체 전공정이 될 리가 없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중국의 이 IT 수요가 예상보다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의 IT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반도체에 조금은 봄바람 불지 않을까 했는데 이마저도 또 내년으로 또 연기가 돼 버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네. 이제 시장이 이제 자꾸만 그 기대했던 게 좀 무산되다 보니까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이 낸드 쪽은 상당히 좀 약해진 건 사실인데 다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괜찮다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수요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수요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는 돌아오기 마련이고 다만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감산이죠. 공급 조절인데 네네. 이게 그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 과정 업체잖아요. 지금 뭐 이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아니고 디램만 해도 전 세계 3개 업체밖에 없거든요. 이 기업들 모두 다 지금 감산 들어갔습니다. 또 HBM용으로 투자를 늘려야 되면 웨이퍼에서 생산해야 되는 기존의 디램 용량을 또 줄여야 돼요. 그러니까 자동 감산이 또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디램 업황은 저는 좀 버텨낼 수 있다. 이제 수요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또 내년 초 정도를 좀 예상을 하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안 좋을 때 반도체 또 전공정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놓는다면 또 결실을 맺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투자하는 건 상당히 좀 합리적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결국엔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니까요. 공급량을 지금 줄이겠다는 거 네,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세계 업체가 모두 뭐 시장의 거의 100%, 우리 업체만 치고도 한 70% 가지고 있는데요. 공급을 줄여놓으면 수요가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가격은 폭등할 수 있다. 네. 이런 얘기로도 이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감산의 효과를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수요입니다. 수요가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중국이에요. 중국이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커지면 결국엔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테고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쪽 뭐 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요도 줄 거 아니냐. 네. 그러면 이제 뭐 아까 감산만 해놓고 기다려 봐야 수요가 안 일어나면 결국에는 또 여기 투자해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의견이거든요.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? 이제 저는 이제 수요 면에서 이제 두 가지 좀 수요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B2C라 그래서 소비자 대상. 이쪽은 쉽게 살아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을 조금씩은 하고 오늘도 뭐 금리 인하 발표를 했지만 중국의 좀 부동산 문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게 이제 소비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. 근데 중국이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게 이 상태로 가면은 계속 실업자 늘 수밖에 없고 네. 또 미중 간에 또 갈등도 있다 보니까 수출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거든요. 특히 이제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 없이 또 반도체 투자를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제 동쪽에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은데 이 서쪽에 이런 이제 수자원들이 많거든요. 이제 그쪽으로 전력 생산량이 이제 좀 많은 편인데 데이터 센터를 그쪽 서쪽 지역에 많이 좀 이제 투자를 하겠다. 이게 결국 이제 반도체 수요를 좀 증가시키는 건데 이게 왜 우리나라한테 호재냐면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지 못합니다. 이 미국의 규제 때문에. 네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반도체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.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이터 센터용 이 반도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한국 반도체 업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수요도 결국 이 B2C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어떤 투자에 의해서 좀 돌아오지 않을까. 근데 그 정확한 시점은 저도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
어쨌든 저는 어느 시점에선 좀 그게 돌아온다. 그래서 이 B2B와 관련돼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더 나쁠 건 없거든요. 근데 다만 이제 좀 수요만 조금 기다려 보자는 저 좀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B2C보다는 B2B 쪽에 네. 수요를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뭐 주가도 그렇고 바닥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리고 꼭지도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쨌든 간 감산이 돼 있고 수요가 언젠가는 일어날 테니까 좀 준비해 볼 만하다 네.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. 근데 사실 AI와 관련된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면 엔비디아 얘기를 하는 게 그 GPU라고 하는 핵심적인 반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GPU 얘기를 못 하고 HBM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변 수요를 얘기를 하거든요. 네네. 그러면 이 기술적인 격차를 국내 업체가 좁히기는 불가능한 건가요?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이제 AI 반도체 예전에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뭐 GPU도 그렇고 네네. 여기는 사실 메모리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음. 그동안 그러니까 거의 엔비디아가 한 몇 년 전에 또 엔비디아 한번 확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이 AI 반도체, 그러니까 생성형 챗 GPT 같은 거죠. 이쪽에 들어가는 AI는 반드시 메모리가 대용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많은 데이터들을 바로 옆에서 이 GPU 쪽에 좀 보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반 반도체는 좀 불가능하고 대용량의 이제 HBM이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옛날 AI 사이클하고 좀 다르게 메모리가 정말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 수요를 볼 필요 없다라는 네, 얘기예요. 이젠 핵심이다. 주도가 돼요. 메모리도. 네. 네. 그래서 이게 HBM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가격만 해도 일반 제품보다 6배에서 7배 비싸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네네. 주문형 방식이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80GB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4분기에 그 AMD가 반격을 하거든요.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거는 190GB 용량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D램 용량을 늘려서 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GPU는 그대로 있지만 그 옆에 붙는 HBM 용량, 대역폭 이런 걸 확 늘려가지고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.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메모리를 우리가 주변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그 주인공 쪽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옆에 네. 주인공급으로 네.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번 생성형 AI 시장이 열리면서 저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까지 반도체와 관련돼서 여미사하고 얘기 나눠본 걸 종합해 보면 하반기에 반도체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, 그죠? 네. HBM 관련주 그다음에 HBM과 관련된 후공정주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. 자, 시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여전하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조금 내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하고 그래서 반도체 봤더니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주가가 급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그냥 나 6호 돌아오면 되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 볼래? 네. 라고 지난주에 하다가 중국에서 갑자기 부동산 이슈가 빵 터졌거든요. 네.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 예전만큼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옛날에 그러니까 6년 전이 지금 6년 네네. 만에 복귀됐는데 2015년, 16년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유커들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600만에서 1년에 800만 왔었어요. 근데 지금 1년에 이제 올해 예상하는 걸로 한 300만 정도 예상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 그런 수요조차 없었으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. 다만 모든 업체들이 다 수혜를 받는 것보다는 네네. 단체 관광입니다. 여기에 좀 이 단어에 좀 집중하시면 좋은 게 단체 관광은 어디냐면 직접적으로 가는 루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건 면세점이나 백화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. 특히 면세점은 그냥 일정에 그냥 무조건 포함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 면세점 업체들 주가도 부진했지만 저는 이제 면세점이나 백화점을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구조조정을 또 해놨어요. 네. 거기다 정부에서 또 임대료로 합리적으로 좀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매출만 증가하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면세점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이고 다만 이제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ODM의 좀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요즘에 화장품 ODM 회사들이 중국 말고 미국이나 일본 쪽 수요 늘고 또 인디 브랜드 시장이 좀 열리면서 네.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일회성 같진 않아요. 지금 가성비를 찾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브랜드 가지고 많이 따졌는데 네네. 요즘엔 또 셀럽들이 많이들 또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만들어주는 업체는 ODM입니다. 그래서 화장품 ODM은 중국도 좋고 구조적인 성장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쪽 업종들이 지금 좀 최근에 며칠 빠지고 있는데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하반기 그러면 이것 말고 주도주만 짤막하게 몇 개 꼽아 주시죠.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네.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좋게 보는 게 지난 2년간 좀 안 좋았던 제약바이오. 제약바이오. 네, 네. 제약바이오 요즘에 조금씩 움직이는데 사실 뭐 최근에 위고비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가 이게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도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. 거기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쪽에서 의료기기 쪽 이쪽까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액티브 ETF까지 만들어지면서 이 반도체 쪽 수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반도체 후공정, 제약바이오, 의료기기까지 하반기 주도주로 꼽아주셨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